계속해서 광미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광미경 변호사입니다. 올해 제정된 법률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법률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도 산재사고로 882명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21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데요. 그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보면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 대상을 폭넓게 정하였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자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으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액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